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대담, 저는 진행을 맡은 SK브로드밴드 경기보도국 박희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제와 교통, 주거, 복지, 산업정책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후보는 어떤 비전과 해법을 제시할까요? 오늘 대담을 통해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대담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언론인클럽이 공동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헬로비전이 중계합니다. 오늘 대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경기도지사 후보 양향자입니다. 네, 오늘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먼저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고 현재 진행 중인 후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이후 후보의 대표 공약과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은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공통 질문 그리고 비전 검증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전하는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무대 앞에는 타이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이 입력되는데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 양향자는 18살에 배움도 없고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이 올라와서 이 경기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저의 성공을 신화로만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첨단 산업, 반도체, AI 등입니다. 그 첨단 산업 전문가, 이 양향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30년을 일했고 이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쳐 헌정사 최초 양당의 반도체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꾼입니다. 도민 여러분, 싸움꾼을 뽑겠습니까? 일꾼을 뽑겠습니까? 경기도지사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엔 후보자 개인 이슈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의 주요 이슈와 입장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질문 준비했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질문당 2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양향자 후보님, 단식 농성 중에 어렵게 이 대담 자리까지 발걸음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후보께서는 전날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앞에서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와 단식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단식까지 하셔야 했는지, 또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 단식을 하게 되면 도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사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이 반도체로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부민 강국 그리고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경기도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대한민국이 멈추는 일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반도체 부가가치의 85%가 경기도에 있고 그리고 이런 반도체 라인에서 만약에 18일간의 파업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정부가 추산한 것처럼 100조 가까이 피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단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최근 웨이퍼 투입량을 50%로 줄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에 진행되고 있는 흐르고 있는 반도체 수만 해도 수십만 장의 웨이퍼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것들의 오염도 문제지만 실제로 투입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은 신뢰받지 못한 국가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30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일했던 양양자입니다. 저는 선거보다도 이 일이 이 파업을 막는 일이 저는 경기도를 살리는 일이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반도체 심장으로 굳건히 서는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 이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글로벌 기업에서 30년 그리고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부르짖어 왔습니다. 이번 파업만큼은 꼭 막아야겠습니다.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 한 목숨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그 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인 이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8년 동안 경기도를 민주당이 이끌어오면서 불균등 완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같은 정책이 경기도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상당히 다른 정책 노선이라 후보께서 속한 정당에서도 비판이 많았죠. 후보께서는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기존 정책을 어떤 기조로 바라보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선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정책들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바뀌는 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민 혼란을 주지 않고 국민의 혈세는 또 함부로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겠기에 어떤 사업이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를 저는 분석하고 재정립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 또 지역화폐, 기회소득 등을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성과 분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글로벌 기업 경영 방식입니다. 비효율, 낭비, 그리고 불합리는 제로로 만들고 그 예산을 미래 세대에게 쓰는 것, 그것이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운영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청년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했나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지역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 정도만 보고되어 있어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그 자체로서도 역할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그리고 결혼을 미루거나 또 일자리를 못 얻거나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는 저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고 일하고 싶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도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청년의 성장을 돕는 것이 저의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직업이나 인생 경로를 바꾸는 분들, 한 번 실패했는데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래기술 바우처입니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배우고자 할 때 연기를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노래를 배우든 자기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선생님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선생님으로 돈 버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께서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공약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발언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아시다시피
양향자의 경기도지사 선거 슬로건은 돈 버는 경기도입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세수가 들어오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재원이 확보됩니다. 누구나 돈 쓰는 정책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돈 버는데 경기도가 돈 버는데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민 1인당 GRDP 1억 원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고연봉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1인 GRDP가 1억 원으로 만들려면 전체를 750조 원 정도 늘려야 합니다. 지금 650조 정도입니다. 1인당 GRDP가 4,700만 원이고요. 이것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 남부에서는 1억 원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천이 그렇고 화성이 그렇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왔던 도시들은 이미 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 경기 동부, 북부는 2천만 원도 채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를 균형적으로 첨단 산업을 꽉꽉 채워서 GRDP 1억 원 시대를 모든 도민이 다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삼성과 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4년 내 350조 부가가치를 더 내게 만들 겁니다. 현재는 150조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민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시가총액을 보시면 지금 1년 새에 한 5배는 늘었습니다. 두 회사의 글로벌 시총이 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소부장 회사들, 그리고 팹리스 회사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 AI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경기도에 꽉꽉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AI 로봇, 그리고 UAM 통합 클러스터, 그리고 경기 북부 과학기술 평화 특별도 프로젝트를 경기도 북부에서는 꼭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보다 1,000개는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대만과 같은 상황을 보면 TSMC라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하나가 글로벌 시총 2,500조에 이르고 그와 함께 일하는 이 협력업체들이 수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3만 불의 GDP를 넘어서 4만 불, 5만 불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경기도지사를 맡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기업 하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움직입니다. 반도체 하나가 들어오면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 장비, 소재, 물류, 데이터, 인력까지 정말로 수천 기업이 함께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대만식 AI 반도체 기반 고부가 생산성 성장 구조를 경기도에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5년도 작년에 대만의 GDP 성장률이 9%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2% 수준입니다. 1인당 GDP도 우리는 아직까지 3만 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의 어떤 까오슝 또 실리콘밸리보다 더 돈 버는 도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양향자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후보님 잠깐 숨 좀 돌리시고요. 물 한 잔 하시죠. 다음 질문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자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씩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벨트 등 주요 산업 개발은 경기 남서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후보께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와 동부권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지난 40여 년 경기도에서 살면서 경기도에서 활동하면서 경기도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어떤 도시는 쇠락하고 어떤 도시는 성장하는가 깊이 있게 봤습니다. 결국은 첨단 산업이고 미래 산업입니다. 경기 남부권에는
용화평, 이천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벨트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GRDP 1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했고, 남서부 쪽은 과거 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흥과 부천 이런 도시들은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부와 북부는 더더군다나 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 GRDP가 경기도 전체 GRDP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 기반의 차이 때문인데요. 경기 북부의 산업단지 면적이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8%밖에 안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규제, 중첩 규제들 때문입니다. 저는 남부의 균형 발전은 결국은 산업 기반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에서 시작된 이 첨단 산업을 북부와 동부에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북부와 동부에도 권역별 특성에 따라서 바이오, 의료, 드론, 방산,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신성장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나 이런 부분들도 미래 산업을 위한 법안은 제가 전문입니다. 전공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본소득과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후보께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어떤 방향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튼튼한 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존엄한 일자리입니다.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을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존엄한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지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회복지 예산이 이미 경기도 예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초고령 사회와 AI 전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재정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를 줄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버는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일자리와 산업을 키워서 세수가 우선 늘어나게 하는 것, 결국 경기도가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재정은 부동산 경기나 반도체 산업의 호황, 불황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확산되는 산업들, AI, 첨단 제조, 미래산업, 그런 기반을 확대해서 특정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누가 잘하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한데요. 국가가 지방에 사무를 넘긴다면 그에 합당한 지방재정 권한을 넘기는 것이 맞죠. 지금과 같은 국세 지방세 구조 75대 25 구조로는 지방정부가 미래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돈 쓰는 경기도가 아니라 국고를 채우는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재난 대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집중호우, 폭염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기후위성을 발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지, 또 실질적인 예방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의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AI 박사이기도 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만드는 것은 저의 전공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고 생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정말 많이 겪었는데요. 기후재난은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그리고 5개 노동자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훨씬 더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정말 경기도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우선 저는 저의 전문 영역인 AI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후 안전 플랫폼을 구축해서 폭우와 침수, 폭염,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을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기후 재난들이 많습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하천이나 산림, 도심, 위험 지역에 IoT 센서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확대하고요.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침수와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대응 체계를 꼭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예측 시스템을 잘 만든다는 사실을 이번에 꼭 도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또 그런 지원을 일시적 지원해서 상시화 지원으로 체계화도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전 검증 시간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도정 운영의 방향성과 리더십에 대해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2분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각기 다른 경험과 강점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며 그 강점이 경기도를 운영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산업 전문가, 특히 첨단 산업 전문가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입니까? 경기도를 이렇게 경제도시로 떠받들고 있는 산업이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반도체 아닙니까? 그런데 반도체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후보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경기도에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추세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해도도 매우 가장 높습니다.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CES에 다녀오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앞으로도 산업에 관심이 많고 산업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천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가 좋아서 온 게 아닙니다. 밀려서 왔죠. 그러니 경기도민이 2류 또 아류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서울에 있었다 하면 서울시장이 맞겠죠. 인천에서 국회의원 했다 하면 또 인천시장을 나왔겠죠. 제주 국회의원이었으면 또 제주도지사도 나왔을 겁니다. 조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남양주에서 오고 싶어서 왔나요? 결국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분도 다른 데 가려고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경기도에 왔습니다. 경기도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 저는 거의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 산 것만 거의 40년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경기도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이 저는 가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후보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를 모르십니다. 경기도를 모르십니다. 경제를 모르십니다. 경기도지사 왜 나오셨습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전검증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인구 규모도 크고 교통과 주거, 산업복지, 균형발전 등 해결해야 할 현안 역시 매우 다양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와 민생 문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등 도민들이 체감하는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후보께서 만약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기도 1호 과제를 무엇으로 꼽고 계신지 그 이유와 함께 또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 버는 경기도라야 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저는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도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넘어 중국의 선전을 넘어 세계 3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심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공약 중 하나가 기업 부지를 30년 무상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상 임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도시들은 웬만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당선되면 곧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기도형 원스톱 행정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인허가 절차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일이 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직속의 규제 타파 투기를 신설하고 기업 유치부터 공장 착공까지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 도시의 모든 장점들을 모아서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것은 곧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기업을 위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도지사, 세계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도지사, 거버너 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가 만약에 광역단체장을 만난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추미애 후보입니까? 양양자 후보입니까?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논의를 위해서 추미애 후보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양양자 후보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왜 양양자가 필요한지는 여기까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비전 검증 질문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후보께서 오늘 대담에서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나 도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기겠습니다. 꼭 이겨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꼭 이겨야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와 저의 삶의 길을 한 번쯤은 꼭 봐주십시오. 추미애 후보는 부모 도움으로 공부해서 20대 판사로 영감 소리 들었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 20살 양양자는 고졸로 삼성 반도체에 들어와서 연구원 보조 미스 양으로 선배들 커피 타고 복사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동생들에게 보냈습니다. 소녀 가장이었죠. 40대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탈핵하고 회의장 걸어 잠그고 노동법 날치기 통과시킬 때 양양자는 일본을 넘어서 일본을 넘고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 반도체를 만드는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출신 연구임원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평생 상석에 앉아 방망이 두드리고 살 때 양양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온몸으로 부딪혀서 성과로 증명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 6선보다 저의 초선이 아마도 미래 산업을 위해, 첨단 산업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가장 좋은 법안들을 냈습니다. 맨땅 맨손으로 도전하며 일어난 경기도민과 양양자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비전과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대담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대담은 BTV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